안녕하세요. 어른의 의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잘난 척 하지 않는다 4장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고집불통 아저씨라 불릴 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라면 가게 아저씨 같은 장인들 중에는 고집스럽지만 일솜씨가 뛰어난 멋진 어른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이 길을 걷겠다고 말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과 오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워도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장인들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자라서 개인적으로는 존경할 수 있는 고집불통 아저씨가 싫지 않습니다. 약 10년 전에 장인을 취재해서 만화 기사를 쓰는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잘 듣는 약이 그것이죠. 그때여도 그 고집스러움과 승부에서 삶의 본질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취재를 해보니 제가 상상했던 무서운 고집불통 장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인들은 부침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아사쿠사의 노포에서 일본 전통복을 만드는 장인도, 복을 부르는 갈퀴인 쿠마데를 만드는 장인도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상냥하게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이타마현 어가와초의 일본 전통 종이를 만드는 장인은 분야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나츠마 소세키 소설의 초판본의 종이 제작에도 참여했던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던 터라 무서운 얼굴에 고집스러운 장인일지 모르겠다고 잔뜩 긴장한 채 취재를 갔습니다. 그런데 외려 그분은 그 봉방의 어느 누구보다 관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풍선폭탄에 쓸 풍선을 만들었던 이야기, 몬스키의 가문이 등판 목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신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도 풍경을 만드는 장인에게 들은 체험단 또한 못지않게 강렬했습니다. 전쟁 중에 중인으로 만주에 파병되었던 그는 종전이 되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일본인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목숨을 잃을 테니 중국인으로 위장해서 장제수 군대에 들어가 마오쩌둥 군대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일본으로 돌아보니 도쿄는 불타버린 폐허 그대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소위탄에 녹아버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원래 장인 집안이라 집에 화려가 있었던 덕분에 쇠 부스러기나 유리 등을 주워와 녹여서 풍경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가 위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어서 그분들의 상냥하고 겸손한 품성에 반해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장인들은 스승의 팬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기자신분으로 취재차 방문했다가 눌러 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상과 다르시네요. 제가 놀라워하자 그분들이 대답했습니다. 장인들이 고집스럽고 무뚝뚝했던 것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과거의 장인들은 알아서 보고 배우라는 식이어서 제자들은 가르쳐주지 않은 스승을 필사적으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엄하게 말해도 소용없어. 가르쳐주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라는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아요. 장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장인은 무턱대고 아랫사람을 혼내거나 입을 다문 채 무언가의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뛰어난 장인일수록 잘난 척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조직에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라도 먼저 태어났기에
하루라도 먼저 어깨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윗사람이 되는 식으로 상하관계가 결정됩니다. 그 결과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불쾌한 사태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후배였을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잘난 척을 들어줬으니 이번엔 내가 잘난 척 할 차례라고 생각하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며느리 늙은 게 시어머니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윗사람이 잘난 척 해도 된다는 생각 없는 규칙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말이죠. 이들보다 더 피곤한 존재는 그런 안이한 각오로는 성공할 수 없다. 너를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어주겠다며 스스로에게 혼내줄 권리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축 처져 있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은 물론 좋지요. 그러나 걸핏하면 똑바로 못해라고 윗사람이 호통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래 사람들에게 호통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도 편달하는 입장에서 후배가 답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잠자코 침묵하거나 스스로 알아차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헤매는 후배도 그들 나름대로 괴로울 테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주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넌 이래서 문제야라고 버럭 화를 내고 그걸로 선배 노릇을 했다고 만족하며 끝내버리는 윗사람이 많습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후배가 알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대로 지도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만약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저녁에 마시는 술 한 잔이 맛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도가 후배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는가입니다. 과거에 선배에게 혼날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설령 본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선배가 너 쥐잡듯이 몰아세우면 적당히 하지 빨리 안 끝나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불쾌한 훈계가 빨리 끝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정타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더 이상 불쾌한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된다고 머리를 굴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노 섞인 훈계는 지도하는 사람의 분풀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고마워하며 받아들이는 후배도 들어있겠지만 대부분은 빨리 안 끝나나 라고 생각하면서 윗사람의 분필이 상대가 되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윗사람은 접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저는 학교 폭력이 기승을 부리던 시대에 끔찍하리만치 질이 나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같은 반에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기선을 제압하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남자 학교가 배경인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이 있지요. 전학생이 교실에 반을 들어놓으면 뭘 봐, 눈 안 깔아 라고 윽박지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자신이 전학생보다 강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던 듯 합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으르렁거리다가도 아이들은 이내 친해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협했던 친구의 진지한 면모도 알게 됩니다. 거칠고 살벌한 말로 헛새를 부리는 이들 중에는 의외로 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나 형제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아픔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부모나 선생에게 걸핏하면 혼나고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하게 살아온 기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히틀러에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잘난 척하며 주변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유형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무섭거나 슬픈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위협당하며 자란 사람이 위협하는 사람이 된다고. 사람들이 무섭다고 생각한 아이는 여차하면 내가 당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꺾이지 않으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먼저 세게 나가며 기선을 제압하려 합니다. 결국 무섭기 때문에 위협하고 무섭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방조치처럼 말입니다. 선배들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부리는 허세도 혹시 이런 종류의 것은 아닐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어릴 때 대단한데 라는 말을 듣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저축하듯이 이 말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훗날 인생을 살아갈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부모나 어른들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하게 가르쳐야 하고 섣불리 칭찬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키워진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칭찬받지 못한 사람, 즉 대단한데라는 말을 마음에 충분히 쌓아두지 못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의 진정한 의미의 근거가 있었던가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도 여전히 자신 없는 사람도 있고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해도 언제나 자신만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신감에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을까요? 평소 이 점이 궁금했던 저는 절망에 잘 듣는 약의 연재를 준비하면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취재해 보았습니다. 당신도 결과가 궁금한가요? 제가 조사한 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 주위 사람들에게 대단한데라고 칭찬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료칸을 경영했던 작곡가 요시타마 료는 부잣집 도련님 중에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면서 너는 천재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요카마 시립대학 경영학부를 졸업했지만 결국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음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배우 에노키 다카아키는 유서 깊은 가문의 자수손입니다. 회화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극단 4개의 주연 배우로 있다가 독립했는데 그 뒤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화가, 부도가, 예외 배우, 연출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독보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주위의 응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모아온 대단한데 저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근거 없는 자신감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문턱을 낮춰주고 실패해도 굴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가족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하는 일마다 칭찬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은 그림을 천재라고 칭찬해준 덕분에 데뷔할 때까지 10번이나 개성된 낙선과 채택되지 않은 원고 그리고 연재 중단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만화를 계속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대단한데라는 칭찬 세례를 받으며 몸에 밴 근거 없는 자신감 덕분이었습니다. 잔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릴 때 칭찬을 기대했지만 대단한데라는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나를 칭찬해달라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는 나를 인정해달라는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당신 대단한데라고 후배들을 칭찬하고 상대에게 자신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맞으며 자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도 될까요?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잘난 척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생긴 마음의 상처를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힘없는 아래 사람들에게 분풀이 하다가는 그에 대한 반발로 모종의 보복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당신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노골적으로 적대시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의 자신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면 최소한 나이 어른 사람들에게라도 잘난 척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벌하고 고독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연장자는 윗사람이라는 지우기 힘든 고정관념이 있기에 더더욱 나이 많은 사람은 당신을 거역할 수 없는 어린 사람들에게 잘난 척 해서는 안 됩니다.